오늘은 입금 파트죠. 이 1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입금에 해당하는 것. 입금이 뭐죠? 입금은 순자산 증가 항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금이 발생한다. 입금 항목이 발생한다. 그러면 법인세 부담 증가. 입금이 나오면 법인세 부담도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부담이 증가한다. 1번 보시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죠. 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매출세액 이거는 말 그대로 국가에 납부할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5,500원에 구입했다. 그럼 여기에 원래 물건 가격은 5,000원이고 이 부가가치세가 500원 붙죠. 그럼 이 사람 사업자는 5,500원을 받았지만 이 5,000원만 자기 거고 500원은 국가에 납부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00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고 국가에 납부하는 거고 자기 돈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입금은 순자산 법인의 순자산 증가 항목이죠. 이 500원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하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번 보시면 국세의 과오납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 국세를 과실이 잘못 납부해가지고 과다하게 납부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받는 겁니다. 국세 원래 낼 금액이 500인데 뭐 1000 냈다. 그럼 500을 돌려받죠. 그럼 이게 환급금입니다. 500 돌려받는 게. 그리고 환급금. 그리고 이 환급금을 받을 때 국세 환급금 이자라는 걸 받아요. 국세 기본법 나옵니다.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 기회비용 있죠. 자기가 돈 500을 다른 데 썼으면 다시 또 은행에 만약 예치했으면 그만큼 은행 이자를 받겠죠.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런 기회비용을 고려해 가지고 이 환급금 500에 대한 이자를 준다는 겁니다. 이자. 그럼 이 이자 같은 경우는 입금 불산이 한다는 겁니다. 회사가 국세 환급금 이자를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 입금 불산이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이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법인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 성격이므로 여기에 대해서 세금 때리면은 좀 너무 억울하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국세 환급금 이자는 입금 불산입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 입금 불산입으로 세조정한다 라는 겁니다. 3번 보시면 자기주식 소각 이익의 자본 전입 하는 겁니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소각한다. 이때 발생하는 소각 이익이라는 겁니다. 감자차익이죠. 이 감자차익을 자본 전입한다. 이거 의제 배당 그 부분이죠.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의 자본 전입. 근데 소각 당시 자기 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런 거 소각일로부터 2년 내 자본 전입분을 제외하고 이런 경우에는 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합병차익의 자본전입분. 그리고 이거는 비적격 합병에 해당하며 합병차익 중 자산조정 개정분이라는 겁니다. 합병차익을 합병법인이 자본전입한다. 그런 경우 이 합병차익 중에는 자산조정 개정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산 조정 계정 같은 경우는 종전 그 장부가액에서 승계자산 시가의 차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런 거는 어차피 합병할 때 과세가 돼요. 비적격 합병 같은 경우는 자산 조정 계정분 있죠. 이 부분이 과세가 됩니다. 이 합병 파트를 이건 어차피 합병 파트 있죠. 합병 파트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돼요. 비적격 합병의 경우는 합병할 때 다 과세가 돼요. 양도 차익 과세되고 합병 매수 차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과세가 되므로 합병 차익 자본 전입할 때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적격 합병 같은 경우는 이 비적격 합병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금이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보시면 이 부가가치세 아니 세무자의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식의 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초과분이라고 나와 있죠. 채무자가 자기가 보유한 채무 있죠. 채무를 출자 전환한다. 그러니까 주식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체인징 주식으로 바꾼다. 근데 주식의 발행가액에 시가를 초과한다. 주식의 시가가 500인데 발행가액이 700이다. 그럼 이 채무자는 200만큼 이익을 본 거죠. 출자 전환으로 주식을 발행한다. 주식의 시가가 500이면 그 500으로 발행하는 게 맞습니다. 세법은. 근데 이렇게 시가보다 발행가액 높게 하면은 그 200만큼 채무자는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5번은 입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입금에 대한 사항이다. 옳지 않는 것 전화했습니다. 1번 부가치세 매출세액 배웠죠? 이거는 입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부가치세 매출세액은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음 2번 보시면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이죠. 이것도 입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한 번씩 그냥 보면 넘어가면 돼요.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 이런 거 시험에 거의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무회계 연습 보면은 금방 이해가 됩니다. 3번 보시면 배당 기준일 전 3월 이내 취득한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배당금에 대해서는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당 기준일 전 3월 이내 취득한 주식이죠. 이때 발생한 수입배당금은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정기에 송금으로 처리한 업무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이 재산세는 이 재산세 납부 시 송금으로 인정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비용 처리하겠죠. 비용 처리 한 경우 송금으로 인정된다. 그러니까 정기에 송금 처리했다는 것은 정기에 비용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송금을 인정받았다. 이러한 업무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 업무용 건물이죠. 이러한 재산세를 환급받았다. 환급받았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익 계상해야겠죠. 정기에 비용 처리했으니까 단기에 자비익 같은 걸로 수익 계상한다. 그럼 이때 수익 계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정기 오류 수정 이익, 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 처리했다.
그런 경우 이익금을 보지 않는다. 이거 좀 이상하죠? 회사 원래 올바른 처리는 재산세에 납부할 때 송금 비용 처리하면 송금 인정된다. 단기에 재산세를 환급 받는 경우 이런 수익 계상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은 수익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그럼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겠죠?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입금 산입 이익잉여금 기타 이런 식으로 일단 이거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익잉여금을 증가시켰다는 것은 순자산 증가했기 때문에 법인세가 과세돼야 됩니다. 근데 이 법인세가 과세되려면 단기 순이익 있죠? 그쪽으로 가야지 법인세가 과세되는 거지. 단기 순이익을 안 거치고 이렇게 이익잉여금으로 가버린다. 그러면은 법인세가 과세가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입금산이 이익잉여금 기타 해가지고 법인세를 과세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4번. 입금 산입, 이익잉여금 기타 이 세무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자기주식 양도 금액은 입금 항목이다. 이건 맞는 거리죠. 자기주식 같은 경우는 세법상 자산이다. 그러니까 입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입금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자산의 임의평가 차익은 입금을 보지 않는다. 이 자산의 임의평가 차익 이거 왜 입금을 보지 않는다 라는 겁니까? 자산의 임의평가 차익 이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은 세법은 원가법 처리죠. 이렇게 그리고 임의평가 차익은 이거 미실현 이익입니다. 임의평가 차익은 미실현 이익. 세법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이 미실현 이익은 과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산 임의평가 차익은 미실현 이익이다. 그러므로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자산을 팔았을 때, 처분했을 때 그때 처분이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겁니다. 이런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과세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세법은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겁니다. 2번 보시면 동업자인 법인이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입금으로 본다.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대충 동업기업 과세 특례 이런 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설명이 굉장히 길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번 법인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입금 산입한다. 이것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보면 나오는 거죠. 간접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입금 산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금 산입하고 외국납부세액 공제 받는다 라는 겁니다. 이건 외국납부세액 공제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4번 법인이 받은 손해배상금은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 손해배상금 입금으로 본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법인의 순자산 증가 항목이다. 손해배상금 받으면 그만큼 법인은 이익을 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자산 증가 항목이다. 그리고 입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으로 본다. 5번 보시면 법인의 주식 발행 초과금 채무의 출자 전환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 나오죠? 입금 불산입 항목에 주식 발행 초과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이라는 겁니다. 4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입금이라는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 1번 보시면 법인의 감자차익은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 맞는 질문이죠? 입금 불산입 항목 보면 나옵니다. 법인의 감자차익은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2번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자기주식 소각이익은 감자차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을 보지 않는다. 3번 연결무허법인이 연결자바원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결납부세액은 입금을 본다.
이건 틀린 겁니다. 왜냐면은 연결 법인이 연결 자본으로 받은 지급받은 연결 납부세, 이거는 국가에 납부하는 거죠. 자기가 갖는 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순자산 증가 항목이 아니다. 그러므로 입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번 자기 주식 취득 후 양도 시 양도가액은 입금 온다. 이거 맞는 질문이죠. 자기 주식은 세법상 자산이다 라는 겁니다. 5번 법인이 국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입금을 본다. 이게 맞는 질문입니다. 이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법인의 순자산 증가 항목이다라는 겁니다. 5번 법인세법상 입금이라는 상황이다. 옳지 않은 것. 1번 보험업법에 의한 고정자산 평가 차익은 입금을 본다.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보험업법. 이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지문이에요. 보험업법을 적용받는 경우. 2번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럼 유가증권을 양수받은 법인은 유가증권의 시가와 양수가격 차익을 입금을 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 법인입니다. 법인이 특수관계인이 있는 개인입니다. 특수관계 있는 개인.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 차익, 시가와 매입가액 차익은 입금을 본다. 이 규정은 그 다음 문제 보시면 거기서 자세히 다루니까 여기서는 대충 보겠습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시가가 800인데 취득은 500이었다. 그럼 300만큼 입금이죠. 법인은 세무조정할 때 입금 산입한다. 300 유보. 원래 법인인 같은 경우는 취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했다. 그러면 이 500을 취득가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인 800을 취득가로 한다. 이게 아닙니다. 근데 특수하게 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 차익은 입금을 보기 때문에 세무조정을 입금산입 300유보 이거를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세법개론법 나오죠. 법인인 세법개론을 봐야 됩니다. 이 세법개론 보시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로 유가증권을 양수한다 하는 경우, 이 경우 입금 산입한다. 입금 산입하는 이유가 나오죠. 개인이 유가증권을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무상에 가까운 저가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상속세, 증여세를 회피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법인도 저가 매입액을 만약 취득가로 본다면 그 다음에 이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되지 않아 세금을 회피하게 된다.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입금 산입한다 라고 나와있죠. 예를 들어서 개인이 갑이 특수관계인 을, 그러니까 갑이 아버지고 을이 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법인 있죠. 그 법인한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하는 겁니다. 주식이 유가증권이죠. 이런 걸 저가로 양도한다. 그럼 이 을이 지배주주 있는 법인은 그만큼 이익을 얻는다는 거죠. 큰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그럼 주가도 상승하고 기업 가치도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지배주주로 있는 을이 이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을도
우리 이익을 분할할 수가 있다. 법인이 이익을 얻는 경우 지배주주가 이익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저가 매입액 있죠. 원래 규정이 법인 같은 경우는 저가 매입액을 취득가 간다. 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이 매입가액을 취득가로 한다. 이 규정이 있어요. 법인세법 취득가, 자산 취득가의 규정 보시면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시가를 취득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저가 매입액 있죠. 이 저가 매입액을 취득가로 한다. 굉장히 중요한 규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유가증권 주식 같은 경우를 저가로 매입하면 그 저가 매입액을 취득가로 봐가지고 세금이 과세가 주식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시가가 800인데 취득가액 500인 경우 입금 산입 300 유보의 세무 조정한다는 겁니다. 이건 특수한 규정이죠. 굉장히 특수한 규정이다. 만약 보시면 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 매입한 경우 이 시가 매입가액 차익을 입금 산입 유보한다는 겁니다. 근데 기타 그냥 토지나 이런 거 저가 매입한 경우 저가 매입액을 취득가로 보기 때문에 세무 조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중에 토지 처분할 때 과세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만약 그 일반인 있죠? 일반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뭐 유가증권 저가 매입한다. 그러면 양도하는 사람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하고 이런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3번 법인이 재평가 적립가 3% 과세분 있죠. 3% 과세분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 무상주를 받은 법인은 입금 산입한다. 틀린 거죠. 3% 세율분을 자본 전입한다. 이런 경우는 입금 무상주에 대해서 입금 산입하지 않습니다. 1% 세율분 있죠. 그것만 토지분 1% 과세분 이것만 자본 전입하는 경우 무상주 받은 법인은 입금 산입한다. 라는 겁니다. 그다음 4번 보시면 법인이 간접 외국 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받은 경우 간접 외국 납부세액을 입금 산입한다. 굉장히 이거 중요하죠. 간접 외국 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는 경우 반드시 간접 외국 납부세액을 입금 산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5번 보시면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본거래로 분여받은 이익은 입금으로 본다. 이거 나중에 부당이익계산 부인 자본거래 규정 있죠? 그거 나옵니다. 6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입금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않는 것. 정기의 충당금을 설정하여 송금에 산입한 금액을 단기 환입한 경우 입금 산입한다. 송금 산입한 경우 금액을 환입한 경우 반대 조정 있죠? 송금 불산입 또는 입금 산입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입금은 해당 자산,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게 딱 보면 맞는 건데 그 순자산 증가시킨다고 무조건 입금 산입하는 게 아닙니다.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금액이지만 주식 발행 초과금 있죠? 이런 것들은 입금 불산입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다음 또 자본금 납입 있죠? 자본금 납입도 순자산 증가시키지만 입금 불산입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자산 증가시키는 거래가 무조건 입금에 해당하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죠. 3번 보시면 자산 수중이익과 채무 면제이익은 입금이다. 이게 맞는 지분입니다. 4번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로 한다. 이거 맞습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법인 같은 경우는
매입가액과 시가의 차익을 입금하지 만다. 하지만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죠. 이런 법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로 매입한 경우 실제 매입가액을 취득가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저가로 매도한 법인 있죠. 유가증권. 이 사람은 부당하게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겁니다. 다음 5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요건을 충족한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 가다 법인의 간주 임대료는 입금입니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간주 임대료. 간주 임대료 같은 경우는 법인세법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은 잘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법은 그냥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음 7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간주 임대료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건 법인세법상 추계 결정으로 간주 임대료 계산 시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는다. 중요한 게 이거죠. 추계 결정, 추정하여 결정한다. 추정하여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보증금이 있어야 되겠죠. 보증금이 있는 경우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금융수익을 차감하는 이유가 이중과세 조정하는 거죠. 근데 추계 결정하는 경우는 장부에 뭐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장부에 금융수익이 얼마 발생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금융수익을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 가다법인의 경우 주식, 부동산 또는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제외하고 보증금, 전세금을 받은 경우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여 입금 산입한다. 맞는 질문이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차입금 가다법인이다. 이런 경우 간주 임대료 계산해서 입금 산입한다. 3번 보시면 추계 결정 시에는 모든 법인이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여 입금 산입한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간주 임대료 계산 시 차감되는 건설비 상당액은 당해 건축물의 취득가로 한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자본적 지출액은 포함하고 재평가 차액은 제외한다는 겁니다. 4번 틀렸죠. 5번 보시면 간주 임대료 계산 시 차감되는 금융수익은 당해 사업연도에 임대사업 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배당금, 신주인수권 처분이익, 유가주권 처분이익의 합계액을 말한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 법인세법 같은 경우는 유가증권 처분이익 이런 것도 다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 처분 손실은 또 상계도 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8번 보시면 법인세법상 입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의 각 3년 소득금액에 애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배당이나 잉여금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간접 애국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중요한 게 애국 자회사죠. 애국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간접 애국납부세액을 계산해서 입금 산입 한다는 겁니다. 간접 애국납부세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조건 일단 입금 산입 세무조정 한다는 겁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2번 보시면 타법인으로부터 받은 무상주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입금 산입한다. 이게 맞는 질문이죠.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입금 산입한다. 3번 일반적인 출자순환으로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입금 항목입니다.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채무면제이익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이거 틀린 겁니다. 채무면제이익은 입금 항목이다 라는 겁니다. 다만 그 결손금 보전이 있죠.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다. 5번 보시면 주식의 포괄적 이전 차익은 입금을 보지 않는다.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이 9번 보시면 채무면제이익의 출자전환에 관한 사항이다. 옳지 않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입금에 해당한다. 이거 맞는 거죠. 이런 거는 반드시 외워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자본거래죠. 자본거래. 주식을 발행했다. 그리고 주식의 시가를 초과해 발행된 금액, 이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액면가액과 발행가액 차액,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예를 들어서 주식 발행가액 1000, 주식의 시가 800, 액면가액 500이다. 그럼 액면가액과 발행가액 차액인 500이죠. 주식 발행 초과금은 500. 그럼 우리는 배웠습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입금 불산 항목이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특이하게 있죠. 채무자가 채무를 출자자 한다 해가지고 주식 발행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발행가액과 시가 차익 200있죠. 이 200에 대해서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특이한 규정이어가지고 교수님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쓸 게 많죠.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유가조건 적감에 예배, 이것도 논문 쓸 게 많고, 이런 거, 이 채무자가 채무 출자 전환한다, 주식 발행, 이래 가지고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교수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렇게 특이한 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 2번 보시면, 출자 전환으로 발생한 채무 면제액은 이율 결성금 보전에 충당하여 입금 불산입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맞는 질문이죠. 3번, 출자 전환으로 발생한 채무 면제액을 이율 결성금 보전에 충당하여 입금 불산입하는 경우 당해 이율 결성금은 발생 연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거 맞는 질문입니다. 4번 보시면, 채무 출자 전환 시 시가가 액면가액이 미달하는 경우 입금에 산입하는 채무 면제액은 발행가에서 시가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게 틀린 겁니다. 이 보시면 발행가액에서 액면가액을 차감해서 계산한다는 겁니다. 이게 시가가 액면가액이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 5번 보시면, 법인이 채무 중 일부를 출자 전환하고 일부를 면제받음으로써 출자 전환 채무 면제액과 그 외의 일반 채무 면제액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해당 채무 면제액 이율 결성금 보전에 충당함이 있어서 일반 채무 면제액, 출자 전환 채무 면제액 순으로 충당한다. 뭐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10번이죠. 자산 소중 이익을 이율 결성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 입금을 보전한다. 다만 국고보전금은 제외한다. 이게 이번에 개정된 규정입니다. 국고보전금 같은 경우는 이율 결성금 보전에 충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2번 보시면, 정기 전에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단기에 3년째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 입금 불산입한다. 이 한번 보시면, 한번 과세된 거죠. 과세된 것. 과세됐다. 입금 산입했다는 겁니다. 입금 산입한 것. 근데 단기의 수익으로 계산했다. 그럼 이 정기에 한번 입금 산입에서 과세되고 또 단기의 수익으로 계산했으니까 또 한번 과세되고, 그럼 이중 과세죠. 그러면 이중 과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한다는 겁니다. 입금 불산입. 이렇게 해가지고 이중 과세를 조정한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3번 보시면,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세 또는 법인 지방 소득세가 환급된 경우 반대의 세무조정으로 입금 불산입한다. 송금에 산입하지 않는 법인세입니다. 그러면 송금 불산입이죠. 송금 불산입. 이거에 대해서 단기 환급. 그럼 환급 됐으니까 송금 산입해야겠죠. 법인세
단기 환급 됐다. 그러면 순자산 증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정기에 송금 산입이 됐기 때문에 송금 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 4번 국세 또는 지방세 과원학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무조건 입금 불산입한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죠. 무조건 입금 불산입한다. 전제가 있죠.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 수익으로 이런 국세나 지방세 과원학금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 입금 불산입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입금 불산입한다. 이거는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법인이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 입금 불산입한다. 이거 맞는 거죠. 어차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법인의 순자산 증가 항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국가에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산한 경우 당연히 이건 입금 불산입한다는 겁니다. 11번 보시면 영리내국법인 A가 18기 3년도에 특수관계인은 개인이죠. 갑으로부터 시가 300인 유가증권을 현금 100에 취득했다. 그러니까 유가증권 저가 매입이죠.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 매입. 이런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재무상태표상 취득가액으로 계산했다. 그러니까 100에 계산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죠? 입금 산입 시가와 매입가액 차익인 200은 200 유보라는 겁니다. 20기 3년도 당해 유가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B에게 시가 400의 현금을 받고 시가로 팔았다는 거죠. 저가로 판 게 아니라 시가대로 팔았다. 현금 시가 400 받고 모두 처분하였으며 처분이익 300을 영업의 수익으로 계산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100에 취득했기 때문에 400에 팔았으니까 300을 영업의 수익으로 계산했다. 이 경우 유가증권에 관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당해 유가증권 처분에 대해서 A가 19기 이게 20기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19기가 아니라 20기입니다. 수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20기 3년도에 세무조정할 사항은 없다. 근데 이거 세무조정 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미 취득할 때 18기 3년도에 200 시가 매입가액 차익인 200에 대해서 입금 산입했기 때문에 나중에 처분할 때는 송금 산입 마이너스 200. 그럼 송금 산입 마이너스 200 하니까 처분이익 300이 아니라는 겁니다. 300에서 200을 뺀 100이 수익으로 세법상 입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틀렸죠. 2번 만일 주 B가 주 A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유가증권 처분에 대해서 주 A가 19기 이것도 20기입니다. 20기 3년도에 세무조정할 사항 없다. 이 주 B가 누구죠? 이 주 B는 처분한 사람이죠. 이거 주 A. 주 A는 취득한 법인이죠. 아마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당해 유가증권 처분에 대해서 주 A가 20기입니다. 20기 3년도에 세무조정할 사항 없다. 이거 아니죠. 무조건 입금산입 200 송금산입 200이죠. 송금산입 200 유보 이 세무조정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보시면 당해 유가증권 처분으로 인해서 주 A의 이것도 20기죠. 20기 3년도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에서 의뢰 기재된 금액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아닙니다. 입금 산입 200이 있고 처분할 때 송금 산입 마이너스 200 한다는 겁니다. 4번 20기 3년도에 세무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면 당해 유가증권 처분에 인해 결산상 처분이익 300 전액만큼 주 A의 20기 각 3년도 소득금액이 증가되지는 않는다. 만약 20기 세무조정 송금산입 200이죠. 세무조정 송금산입 200 이러한 세무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다면 당해 유가증권 처분으로 인한 결산상 처분이익 300 전액만큼 소득금이 증가되지는 않는다. 맞는 점이죠. 5번 보시면
만일 당해 유가증권을 결사상 취득가 100에 처분하여서 결사상 처분이익이 발생되지 않았다. 이 경우 당해 유가증권 처분으로 인해서 주 A가 23년도에 셈조정해야 할 사항 없다. 아닙니다. 100에 처분해도 반드시 송금산입 200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처분할 때 반대 조정으로 추진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취득할 때 입금 산입 200 했으니까 처분할 때는 반드시 송금 산입 마이너스 200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갑법인은 정기의 법인 소유 건물에 대한 재산세 2천만원을 납부하고 비용 처리했다. 재산세죠. 재산세 납부 이거 송금 항목입니다. 비용 처리한 경우 세무 조정 없다. 단기에 정기 납부한 재산세 중 2천만원 중 1,000만원이 과다 납부한 것이 확인돼서 납부한 재산세 중 1,000만원을 환급받았다. 그리고 환급 가산금 1,000만원을 수령하고 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 처리했다. 세무 조정으로 옳은 거는 약간 복잡합니다. 복잡하다는 거죠. 그 다음 1,000만원을 환급받았다. 1,000만원 환급받았다. 그리고 환급 가산금 100만원 수령했죠. 이게 1,000만원 환급, 재산세 1,000만원 환급, 환급 가산금 100만원 수령했다. 그럼 환급 가산금 같은 경우는 입금 불산입, 회사가 수익 처리한 경우죠. 회사가 수익 처리한 경우 입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그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정기 송금이죠. 정기 송금이니까 단기 환급 받았으면 단기에는 입금이라는 겁니다. 단기에는 입금. 근데 회사는 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 처리했다는 겁니다. 1,100만원. 1,100만원을 입금 산입했다. 그러면 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 처리했으니까 일단 입금 산입한다는 겁니다. 입금 산입 1,100만원. 기타죠? 이익잉여금. 일단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000만원 재산세 1,000만원 환급받은 건 입금 항목이죠. 입금 항목을 입금 산입했으니까 추가적인 세무조정 없다. 근데 환급 가산금 100만원 이거는 수익 처리한 거 입금 불산한다는 겁니다. 회사가 이렇게 이익잉여금 증가했다. 이익잉여금 증가가 순자산 증가죠. 이렇게 처리한 경우 세법은 이거는 환급금 100만원 같은 경우는 입금 불산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재산세 환급 받는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재산세 같은 경우는 정기 송금 받았으니까 단기 환급 받으면 입금이라는 겁니다. 정기 송금, 단기 환급, 입금. 그 다음 환급 가산금은 단기 받은 경우 이런 경우 어차피 입금 불산입 항목이니까 회사가 수익 처리한 경우 입금 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다. 뭐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했다. 그러면 무조건 입금 산입한다. 그리고 그 입금 산입의 항목이 실제로 입금인지 확인한다. 라고 실제로 입금이면 세무조정 없다. 근데 만약 실제로 입금이 아니면 입금 불산입 100 이런 식으로 세무조정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익잉여금 증가로 회계 처리한 경우는 세법상 법인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단기 순이익을 가야지 법인세가 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단기 순이익에서 입금 산입, 송금 산입 해가지고 각 사면 소득 금액을 도출한다. 근데 이익잉여금 증가로 바로 가버리면 법인세 과세가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니까 일단 법인세 과세
시키기 위해서 입금산입, 이익여금, 배 1100 기타를 한다는 겁니다. 이익여금 증가는 순자산 증가 항목이다. 그러므로 일단 법인세 과태를 시킨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13번 보시면 갑법에는 단기 채무 조정에 따라서 채무 현재 가치 4억 5천만원, 장부가의 5억원 차익인 5천만원에 대해서 채무 조정 이익을 계상하였다. 그리고 또한 특수관계는 대주주로부터 건물 수증받고 자산 수증이익 15억원을 계상하였다. 결손금은 5억 원이면 전액 2008년 발생분이다. 세부담 취소를 가정한 세무조정으로 옳은 것입니다. 근데 일단 이거 보시면 채무 면제 이익하고 채무 조정 이걸 구분해야겠죠. 이러한 현재 가치와 장부가의 차익 5천만원, 이거는 이거를 채무 조정 이익으로 계산한 경우 입금 부담한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거 나중에 그 현재 가치 할인차금 생각하면서 나중에 그 다 조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입금 산입하지 않습니다. 입금 채무 조정 이익으로 계산한 경우 입금 불산입 세무 조정한다. 그리고 자산 수증이 10억 원을 계산했는데 결손금이 5억 원이 있죠. 2008년 발생분입니다. 그럼 기간에 상관없이 결손금 5억 원은 보전한다. 그러니까 송금 산입 5억 원 기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은 거는 일단 현재 가치와 장부가의 차이 5억 원, 5천만 원이죠. 예, 5천만 원 입금 불산입 기타. 그 다음에 2월 결손금 보전한다는 거죠. 자산 수익 10억 원에 대해서 5억 원을 2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다. 그러니까 5억 원. 이거죠.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